대부분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 많이 달리고 하는 쪽은 하락을 주장하는 이런 쪽이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울림입니다. 여러분은 집값이 오른다고 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할 때가 좋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확연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나라의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 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편향은 아주 대단한 편이죠. 거의 뭐 정치 성향 버금갈 정도로 심한 편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 개인의 이익만큼 중요한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할 때보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좀 더 좋아하고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유튜브를 통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집값이 오른다, 상승한다, 주로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채널에 또 상승을 전망하는 글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든지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 많이 달리고 하는 쪽은 하락을 주장하는 쪽, 이런 쪽이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락을 이야기하는 쪽에 더 편안해할까, 더 좋아할까? 제가 생각해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당연히 하락을 주장하는 글, 하락 전망 방송에 지지하는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무주택자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물론 이제 유주택자가 더 많긴 합니다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이런 하락론이나 상승론에 또 뭐 그렇게까지 연연할 것 같지는 않고 특히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오르면 뭐 내 집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면 내 집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민감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값 하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고 또 하나의 이유,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 내지는 지금 집값이 실제로 오르고 있으면 무주택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불안하고요.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죠. 쫓기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왜? 왜냐면 내가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내 집이 오르는 속도보다 내가 갈아타고 싶은, 옮겨가고 싶은 저 집, 보다 좋은 집, 상급지에 있는 집이 오르는 속도가 대부분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후년에 옮기려고 했는데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때는 무주택자분들도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고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분들도 기분이 쏙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다 라는 글을 대부분 더 좋아하시고 그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않은 걸 시도해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주택자 입장에 있는데 다음에 전세 갱신을 할 때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 고민 자체도 고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 전세 갱신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주 힘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썩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참 그렇죠.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어쩌면은 이렇게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 또 원래 하던 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힘든 시스템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을 여러 개 하고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대부분 지금 내 상황하고 비슷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채널, 내가 소위 말해서 보고 싶은 채널, 듣고 싶은 채널을 주로 구독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거든. 무주택자분들이라면 대부분 하락을 이야기하는 쪽이나 그런 쪽을 구독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 유주택자분들은 그 반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좀 더 경제적 자유를 당기려면 계속 편안한 걸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내 지금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는, 잘해야 그대로 이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니죠. 변화해야 되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일부러라도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지금 상황에는 좀 불리하고 약간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 그런 채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자수성가하신 부자분들을 지금 떠올려 봐도 이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라울 정도로 객관적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쪽, 본인이 원하는 쪽, 이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오히려 좀 나한테 좀 불리한 쪽,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쪽,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오늘 방송 보신 여러분들 내가 어느 쪽 이야기를 주로 들으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한번 불편한 쪽도 한번 들어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